자, 반갑습니다. 안희진입니다. 자, 이거 제가 그림 어떻게 그리죠? 콘텐츠 공유에서 제일 아래 포스트만 공유할 수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지니 제거 말고 아이패드를 공유해야 되는데 아이패드 이름이 뭐죠? 다시 뭘로 돼? 안희진, 해보실래요? 한번 공유. 안희진이에요. 공유 다시 해보실래요? 아, 이제 됩니다. 네. 어, 자, 스트레스 강의 오늘 두 번째로 해보겠습니다. 자, 이 스트레스라는 것은 누가 느끼는 거냐면 우리가 이 뇌가 느끼는 거예요. 뇌가 판단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스트레스가 많다라고 얘기하고 어떤 사람은 스트레스가 적다라고 얘기하고 절대치가 아니라 사람들이 생각하기 나름인 것이 이제 스트레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뇌가 판단해서 아, 주인님이 스트레스를 받았다라고 얘기하면 이 뇌에서 호르몬이 나와요. 그래서 혈관으로 가서 이제 스트레스 호르몬이 이렇게 나와가지고서 각각의 기관에 알리는 거죠. 자, 스트레스니까 어떤 역할을 하겠습니까? 심장이 마구마구 벌떡벌떡 뛰고, 그리고 호흡이 마구마구 헐떡헐떡 거리고, 그리고 뇌는 아주 긴장을 해서 귀가 아주 쫑긋하고, 그리고 어떤 경우에서는 머리카락이 벌컥벌컥 이렇게 소름 돋듯이 서고, 이런 이제 반응들이 나타나게 되는데, 생각을 한번 해보면, 내가 굉장히 스트레스는 우리 몸에서 위기라고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상당한 위기다. 어떤 경우가 위기일까? 산에 가다가 호랑이를 만났어. 상당히 위기죠. 자, 도망갑니다. 전쟁터에서 총이 막 날라오는데 잠이 온다 안 온다? 잠이 안 온다. 예, 달려가다가 똥말이 없다. 똥 누고 간다? 안 못한다. 이런 거죠. 소변 보고 간다? 소변 못 본다. 계속해서 어떻게 해요? 달려라 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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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상태가 스트레스 상황이에요. 그래서 위기다라고 이렇게 느끼게 되면은 어떤 반응을 하게 될까요? 굉장히 중요한 기관을 살리고자 이 기관을 살리자. 요것만 살면 된다. 이런 이런 반응이 온 몸에서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어떤 기관일까? 예, 딩동댕 뇌를 살려야 되고 또 어디? 심장을 살려야 돼요. 나머지는 다 죽어도 돼. 그게 스트레스 반응이에요. 그죠? 그래서 뇌에다가 우리 몸에 있어서의 혈량이라고 하는 것은 한정없이 늘어난다? 그렇지 않죠. 우리 몸에 있는 혈량은 딱 정확하게 우리 몸 안에 있는 양 정도로 끝나는 건데 지금 제 손이든 얼굴이든 뭐 몸이든 이 혈량이 다 분포가 되어 있지만 스트레스 상황이 되면 이걸 어디로 보내야 될까요? 그렇죠. 뇌나 심장에다가 보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다른 몸, 얼굴을 포함을 한 모든 몸의 혈관은 수축하게 되고요. 뇌나 심장에 있어서의 혈량은 어떻게 써요? 늘어나게 되는 거죠. 혈관이 이완됩니다. 그리고 뇌의 혈량이 굉장히 많아지게 되고 심장에 어마어마하게 이렇게 집어넣어주게 되는 게 스트레스 반응이다 라는 거예요. 음. 자, 이래서 자, 스트레스가 왔습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 자, 뇌에서 정리 판단을 하고 나면 자, 스트레스 호르몬 어디서 나오느냐면 네, 스트레스 호르몬 스트레스다라고 얘기한다면 특이하게
부신이라는 곳 있죠. 신장의 옆에 있어요. 그래서 신장 옆에 있는 기관인데 이 부신이라는 곳에서 호르몬을 분비합니다. 부신 피질이라는 곳에서도 호르몬을 분비하고 부신 수질이라는 곳에서도 호르몬을 분비하게 되는데 부신 피질에서 분비하면 좀 더 강하고 오랜 스트레스일 때 부신 피질에서 분비를 하고 아주 짧고 강렬한 이런 스트레스일 때는 부신 수질에서 분비를 하게 돼요. 그래서 부신 피질에서 분비하는 우리 스트레스 호르몬을 여러분이 가장 잘 아시는 코티졸이라는 거죠. 이 코티졸이라는 게 스테로이드, 스테로이드 호르몬이고요. 부신 수질에서 나오는 거, 그 호르몬을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면, 요게 엔돌 그 에피네프린 들어보셨죠? 에피네프린. 그래서 요런 코티졸이나 에피네프린이 분비가 되면서 얘네들이 하는 역할이 자, 이 코티졸은 어디 가서 심장에 가서 심장의 박동수를 마구마구 늘리게 됩니다. 그래서 막 심장이 두근두근두근두근두근두근 이렇게 뛰게 되고 그리고 근육의 긴장도를 아주 많이 올리게 돼요. 그래서 근육이 단단해지고 피로도가 없죠. 아무리 뛰어도 피로한 줄을 몰라요. 네. 그리고 뇌는 아주 예민해지고 긴장도가 높아지면서 아주 그 예민해졌다기보다는 좀 더 이렇게 머리가 좋아진다고 해야 되나? 집중력이 아주 뛰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집중을 잘 하게 되고 하는 역할을 하게 되고 그리고 아주 중요한 이런 반응들이 나타나지만 두 번째 이런 그 뇌와 그리고 심장에다가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뇌와 심장 그리고 근육이 공통으로 사용하는 에너지 이 에너지 공급이 많아야 된다, 적어야 된다? 많아야 되겠죠. 심장과 근육과 뇌에서 사용하는 에너지가 얼마만큼 많을 것인가 생각해 봐야 되죠. 자, 뇌는 오직 이 많은 에너지원 중에서도 뭐만 사용할 수 있다? 그 당만 에너지를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뇌에서 에너지를 쓸 때는 단백질이나 아미노산이나 지방산을 쓰질 못해요. 그래서 당만 에너지를 쓰기 때문에 엄청나게 당이 많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 코티졸은 당을 그러니까 포도당이죠. 그죠? 포도당이라고 하는 거를 한도 끝도 없이 만들어내요. 어떻게 하면 한도 끝도 없이 만들어낼까? 자, 몸 안에 축적되어 있는 요 당이라고 하는 거, 몸 안에 축적되어 있는 당도 있고 몸에 축적되어 있는 단백이 있죠. 몸에 축적되어 있는 단백은 근육에 많습니다. 그리고 몸에 축적되어 있는 지방이 있죠. 자, 이걸 전부 다 분해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당을 분해하면 최종 포도당이 되겠고 단백을 분해하면 최종 아미노산이 되겠죠. 아미노산이 되고 지방을 분해합니다. 최종 지방산이 되어서 사실 에너지 원이 되는 건 포도당이고 아미노산이고 지방산이겠죠. 그래서 이 세 가지의 에너지 원을 어디서? 간으로 보내요. 간으로 가서 몽땅 포도당으로 바꾸게 됩니다. 그래서 이 스트레스를 우리가 받았을 때 코티졸이 뿅 하고서 나오게 되면요. 포도당을 우리 몸의 근육은 다 녹아내리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스트레스를 계속해서 받게 된다라고 한다면 실제 근육이 다 소모가 되어 버리게 돼요. 그래서 이런 근육들은 다 녹여가지고 뭘로 만든다? 포도당으로 만들어요. 그래서 첫 번째, 이 코티졸, 즉 스트레스를 굉장히 많이 받게 되면 혈당의 수치가 어떻습니까? 치솟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그래서 혈당이 너무너무 많이 높아서 계속해서 혈당을 높이면 결국 당뇨병이 돼요. 이를 우리가
스트레스성 당뇨다. 뭐 이런 형태로 표현을 합니다. 고혈당이 되죠. 그리고 또 하나 여기서 이렇게 심장, 근육, 뇌에다가 혈량을 넣어줘야 되기 때문에 세 번째, 자, 혈량은 몸 쪽으로는 혈량을 줄이고, 자, 뇌와 심장, 그리고 근육의 혈량을 굉장히 많이 늘리게 되겠죠. 이러면서 내 몸에 있는 혈량을 줄이기 위한 방법은 혈관을 수축시키게 돼요. 그래서 과하게 혈관을 수축시키기 때문에 어떤 현상이 또 나타난다? 고혈압이라고 하는 것이 나타나게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고혈당 1, 고혈압 2, 그리고 또 어떤 문제가 생기죠? 단백이 녹아가지고서 사지가 가늘어지게 된다. 사지가 가늘어졌다라는 것은 심장에 있는 근육도 쪼그라들고 폐에 있는 근육도 다 닳아가지고, 그러니까 다 뭐 녹여가지고 다 써버린 거야. 쪼그라들고. 심장도 어떻게 된다? 어제 말씀드렸어요. 저번 시간에. 이렇게 팔딱팔딱팔딱팔딱 뛰지? 쑥, 힘있게 쑥, 이렇게 못 뛰어준다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심장 박동수도 많아지게 되고, 결국은 심장의 부하가 아주 불량하게 되는 그런 문제가 오게 되죠. 그리고 지방을 이렇게 지방산으로 분해를 하면서 이 지방의 찌꺼기, 지방산만 나오는 게 아니라 글리세라이드라고 하는 것도 나오게 되거든요. 이런 것들이 축적이 되면 혈관 속에 고지혈증도 오게 돼요. 우리는 이를 두고 뭐라고 얘기할까? 쓰리고의 피박이라고 얘기합니다. 쓰리고의 피박이 뭔지 아시죠? 네. 그래서 우리 몸에서도 완전히 피박을 맞는 현상이 벌어지는 게 이 스트레스가 가지고 오는 반응이에요. 그래서 고혈당 1, 고혈압 2, 고지혈증 3, 요런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스테로이드라고 하는 게, 자, 코티졸은 스테로이드의 약제로서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스테로이드를 계속해서 뭐 주입을 하게 된다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뭐 다리 관절염 때문에 스테로이드 많이 주입을 하죠. 많이 먹기도 하고. 그렇게 되면 다리에 있는 사지의 근육들이 다 녹아내려 가지고 잘 걸어 다닐 수가 없어요. 얼굴은 붓고 우리가 뭐 쿠싱 증후다 뭐 이렇게도 얘기하는데, 이렇게 부어지게 되고 배는 굉장히 지방이 축적이 되어 가지고서 당이 많으니까 당을 또 축적을 해야 되잖아요. 남는 당을. 그러니까 복부에만 이렇게 지방만 쌓이게 되지 근육은 다 녹아가지고 사지는 엄청나게 가늘어지고 이런 이제 언밸런스한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게 이제 쿠싱 징후라고 하는 거예요. 그 스테로이드를 계속 맞는 사람들은 피부에 이게 뭐 손목이 아파가지고서 여기에 주사를 계속 맞잖아요. 그러면 이 부위가 피부가 쑥 들어가요. 왜 그럴까요? 단백질이 여기에도 근육은 있잖아요. 이 근육이 다 녹아내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스테로이드라고 하는 거는 근육을 녹이는 물질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왜 그렇다 그랬어요? 당을 만들어야 되니까. 우리 몸에 있는 단백질을 다 녹여 가지고 당을 만들어야 되니까. 그래서 잠을 뭐 너무 많이 못 잤다, 너무 과식을 했다, 이거 다 스트레스거든요. 감기 이런 뭐 자주 감염병을 앓게 된다, 이거 다 스트레스예요. 내 몸은 위기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스트레스다라고 생각하면 정신적인 스트레스만 생각을 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렇게 오랜 동안 가만히 앉아 있어도 사실은 스트레스 반응이 나타나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이제 일상을 항상 이렇게 정돈되게 진행하지 않고 너무 무리한 생활을 하게 된다. 뭐 이렇게 되더라도 우리 몸은 위기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내 몸이 준비하는 거예요. 뇌를 살리기 위해서 혈량을 많이 공급해 줘야 되고, 뇌를 살리기 위해서 포도당을 많이 공급해 줘야 되고, 그런 상황을 만들기 위해서 내 몸에 이제 포도당 만든 방법이 없으니까 이제 근육을 녹여 가지고 포도당 만들고, 지방을 녹여 가지고 포도당 만들고. 근데 또 반대의 그 상황도 만들어지죠. 남는 잉여
포도당은 또 뭘로? 지방으로 또 축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몸에 있는 근육은 다 녹여가지고 당 만들고 이 당이 남으면 또 지방으로 넣고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복부에만 계속해서 이 지방이 축적이 되고 사지는 가늘어지고 심장도 벌렁벌렁 약해지게 되고 뭐 폐도 약해지게 되고 내 몸에 단백질이 없다 생각하면 뼈도 약해지게 되고 이제 이런 문제들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웬만하면 이 뇌에서 우리가 판단을 할 때 뇌 자체에서 먼저 스트레스다라고 하는 판단하는 거 이런 것들을 좀 안 하게 하기 위해서 항상 이렇게 명상하고 수행하고 긍정적인 생각을 많이 하고 하는 것도 내가 상당히 나 자신의 신체를 보호하는 하나의 방법이죠. 사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상황에 맞닥뜨리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수많은 사건 사고와 상황들을 맞닥이면서 내 능력이 좋으면 얼마든지 극복해 나갈 수 있지만 항상 위기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간단간단하게 나를 따라오지만 또 숨 한 번 쉬고 '아 이게 나를 키울 수 있는 역량을 키울 수 있는 기회구나.'라고 또 생각하고 또 받아들이고 그리고 또 한편으로 나의 잠재력을 한번 발견해 보고 이러면서 나를 한번 이렇게 음 세우는 기회가 된다면 요렇게 넘어갈 수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 스트레스는 우선 내 마음의 평정을 가져오는 것도 상당히 필요하다라는 거고 자 반응을 한 번 더 볼게요. 아까 포도당이라고 하는 것을 너무 많이 만들기 위해서 누가 희생했죠? 단백질이랑 네 지방이랑 단백질이 소모가 되었어요. 단백 소모가 근육 소모가 엄청나게 많이 되었고 또 혈량이라고 하는 거를 뇌로 보내기 위해서 온몸에 있는 음, 전신 혈관이 수축하게 됩니다. 혈관이 수축하게 되면서 고혈압의 문제를 가지고 왔고 또 지방을 녹여가면서 지방이 혈액 속으로 들어오면서 고지혈증, 음, 고지혈증의 문제를 가지고 오게 됐죠. 자, 이것 말고도 어떤 내용이 나타날까? 자, 이건 이제 우리가 상당히 드리고 싶지 않은 이 반응들이고 또 한편으로는 굉장히 바람직한 반응이 또 나타나는데 자, 항염 반응을 하게 됩니다. 항염 작용. 음. 요 코티졸은 항염 작용을 굉장히 잘 해요. 그래서 웬만한 것들은 전부 다 항염시키기 때문에 염증을 억제하는 역할을 어마어마하게 해요. 그래서 스테로이드를 딱 먹게 되면 아토피가 있는 사람들도 순식간에 좋아지게 되고요. 또 감기, 코가 막 부어 있는 사람도 순식간에 좋아지고 그래요. 그래서 항염증의 작용이 아주 탁월하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러니까 염증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붓기가 생기잖아요. 삼출물이 있는 거. 그걸 싹 없애주는 거죠. 그것만 뭐 무릎에 또는 관절에 어때요? 이렇게 부어가지고서 있는 게 그게 싹 줄어들게 되면 굉장히 가볍고 좋아지는 느낌을 가지게 되죠. 반면에 항염 작용과 동시에 면역 억제 작용을 하게 됩니다. 제가 오늘 이 내용 때문에 염증하고 면역도 같이 해드릴 거예요. 내일 주제이지만 오늘 가지고 와서 이걸 해드려야겠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면역 억제, 즉 면역에 있어서 어제도 저번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이 T세포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호중구다라고 하는 조그마한 애들은 어 그냥 병사들이라고 생각하면 되지만 T세포 얘네들은 특전사들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타겟이 되는 것만 반드시 이렇게 아주 강력하게 죽일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애들이기 때문에 이 T세포는 우리 몸에서 너무 중요해요. 이렇게 코로나 같은 이렇게 강력한 바이러스를 죽이는 거에 사스나 이런 거를 죽이는데 아주 탁월한 효과를 가지는 애들이고 또한 우리 몸에서
암을 죽일 수 있는, 사살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T세포인데 이 T세포 자체를 억제하게 됩니다. 그래서 스트레스를 반복적으로 굉장히 많이 맞닥뜨리게 되면 어때요? 항염은 되겠지만 근육이 소모되고 동시에 음, 동시에 T세포가 억제가 되어 가지고서 내가 면역력이 너무너무 많이 떨어진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네. 그래서 스트레스의 반응, 자, 코티졸의 반응은 이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코티졸이 좋은 점은 자, 스테로이드죠. 그죠? 스테로이드 영어 쓰지 말자. 자, 스테로이드. 이 스테로이드의 좋은 점은 뭐다? 네. 항염 작용을 하게 된다. 그래서 굉장히 어, 너무 매력적인 거지. 이 그리기 정말 어렵다. 왜 안 되죠? 네. 잘해볼게요. 네. 이 그 코티졸은 이렇고 아까 에피네프린이라 그랬어요. 부신 피질에서 나오는 에피네프린. 이 에피네프린은 굉장히 강력하게 혈관을 수축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뭐 조난을 하겠다. 뭐 너무 급박한 상황에서 에피네프린을 툭 맞으면 심장이 벌떡하고 이제 생기는 게 온몸에 있는 혈관을 수축시켜 버리기 때문에요. 이게 순식간에 뇌나 심장으로 혈액이 빵 하고 들어오기 때문에요. 벌떡 살아날 수 있는 게 에피네프린입니다. 그래서 죽어가는 환자들, 뭐 문제가 있는 환자들 또는 아주 그 점막이 부어 있는 상황 있죠. 점막이 부종이 오는 상황. 어떤 상황입니까? 후두 부종이 생겨가지고 알러지로 후두 부종이 생겼을 때 알레르기로 후두 부종이 생겨서 질식을 막아서 사망할 수 있는 상황 또는 코가 너무 부어가지고 비염 때문에 또는 감기 때문에 코가 이딴만큼 부어서 숨을 쉴 수 없을 지경이 됐다. 이때 에피네프린 한 방을 맞게 되면 쫙 쪼그라들어요. 점막 부종, 점막을 쫙 쪼그라들게 하고 혈관을 쫙 쪼그라들게 하기 때문에 이게 순식간에 아주 강력한 그런 효과를 가지고 오기 때문에 이 에피네프린은 상당히 이제 뭐 중요한 치료제로 사용을 하게 되죠. 역시 에피네프린도 심장을 마구마구 뛰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스트레스 상황이 됐다, 그를 만났다, 이러면 막 심장이 두근두근두근두근 뛰고, 또는 내가 별로 좋아하지 않는 사람을 만났다, 또는 기분 나쁜 일이 생겼다, 이러면 얼굴에 티가 안 날 수가 없어요. 너 무슨 일 있니? 남들이 안단 말이죠. 왜냐하면 발그스레 할 수가 없어요. 에? 얼굴이 막 사색이 되어가지고서 창백하고 심장은 마구마구 뛰고 이런 현상이 스트레스다. 스트레스를 이해하시겠죠? 네. 이제 그 반응을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내가 스트레스를 받고 있구나 하면 어딘가에 내 근육을 녹여 가지고서 지금 뇌가 쓰고 있다. 근육이 쓰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좀 아이러니하죠. 근육을 녹여서 근육이 쓴다? 예. 그래서 결국은 순간적으로는 근육이 힘이 있는 것 같지만 장기전으로 가게 되면 근육은 다 녹아버리게 돼요. 그래서 이 스트레스를 어떻게 하면 해소할 수 있을까? 이제 대안을 세워 보셔야죠. 자, 이 스트레스는 상당히 이 스트레스 그러면 아까 스트레스 상황이 왔어요. 그러면 대사량이 는다 준다? 굉장히 많이 늘어나겠죠. 예, 포도당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만들어냈고 일을 많이 해야 되니까 에너지를 엄청 많이 쓴단 말이에요. 그래서 대사량을 많이 늘리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긴다 그랬어요? 동시에 네, 산화성 물질, 강력한 내 내부에서의 산화성 물질 뭐였습니까? 활성산소. 이 활성산소가 어마어마하게 늘어나게 됩니다. 굉장히 많이 늘어나면서 이 활성산소는 내 몸의 DNA를 공격했어요. 그죠? DNA 공격은 했지만 T세포는 어땠어요? 억제를 시켰죠. 그래서 T세포가 이 DNA 공격에서 암을 만들어낸다 하더라도 공격하지 못하게 이런 상황이 스트레스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스트레스는 다행히도 뇌에서부터 어디로 운반한다? 운반책, 혈관이죠. 혈액을 통해 가지고서 이 표적기관에다가 표적기관이라 그래요. 심장에 가서 야 심장 뛰어 이렇게 명령하고 하는 애. 여기가 이제 혈액을 따라가는 게 호르몬이라 하죠. 호르몬은 뇌의 명령을 전달하는 애들이에요. 뇌의 명령을 전달하는데 어디를 타고 간다? 혈액을 타고 가서 뇌의 명령을 표적기관에 전달하는 애들입니다. 그래서 호르몬은 전령이라고 할 수 있고 가는 길은 혈액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표적기관에 가서 내가 스트레스 호르몬이 표적기관에 가서 마구마구 얘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특단의 조치. 자, 대책은 어떻게 세울 수 있을까? 스트레스. 이 스트레스를 뇌에서 판단하기 때문에 이거를 해결할 수는 없다. 뇌가 제멋대로 어머 내가 너무 긴장 어떡하면 좋아 이런 마음이 자꾸 생기는 거 어쩌겠어요, 그죠? 그렇다 하더라도 혈액에서 이 스트레스 호르몬이 H라고 할게요. 이 스트레스 호르몬이 이렇게 쫄쫄쫄 갈 때 누가 이거를 없앨 수 있다? 빵 하고 얘를 항산화 시킬 수가 있어요. 자, 이게 특단의 조치입니다. 자, 항산화 시킬 수가 있어요. 수용성 항산화 물질은 뭐였습니까? 혈액이니까 수용성이겠죠? 수용성 항산화 비타민 뭐다? 네, 선물 줘야 되는데. 그렇죠. 비타민 C. 그래서 아세로라 C 있죠? 이거를 저는 이게 스트레스 상황이 왔다. 그러니까 뭐 내가 잠을 잘 못 잤다 또는 일을 너무 많이 했다 또는 긴장을 했다 이런 상황이 되면 이 막 아세로라를 막 뭉텅뭉텅 먹어요. 그러고 나면 여기에서 이 스트레스 호르몬을 제거해 줄 수 있기 때문에 내 몸의 기관, 즉 당을 만든다거나 네, 또는 근육을 녹여버린다거나 심장이 마구마구 뛰어서 심장이 일을 너무 많이 하니까 협심증 생기잖아요. 협심증 뭔지 아시죠? 예, 혈액 공급은 일정인데 근육은 너무 많이 일을 하다 보니까 공급과 수요 간의 그 균형이 맞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수요 너무 많이 쓰는데 근육을 너무 많이 쓰는데 혈량은 그렇게 많이 공급되지 못할 때 이게 이제 허혈이라고 하는 문제가 발생하면서 심장이 쪼그라드는 것 같은 허혈, 너무 쪼그라드는 것 같은 흉통을 느끼는 게 협심증이거든요. 뭐 협심증에 어쨌든 그런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심장이 너무 많이 뛰게 하는 건 심장이 상당히 좋지 않게 결국은 그렇게 가게 되고 혈압이 높게 되고 아까 또 뭐라 그랬어요? 고지혈증 되고 지방이 축적되어서 배에만 쌓이고 요런 일들이 결과가 잘 나오지 않는다. 쓰리고의 피박이라 그랬잖아요. 그죠? 고혈당, 고혈압, 그리고 고콜레스테롤, 고지혈증, 동맥경화증 이렇게 해서 심내혈관 질환 이런 그다음에 당뇨병, 고혈 뭐 이런 암 막 이런 거 막 어마어마한 질병들이 따라오게 되는데 요 비타민 C로서 얘를 빵 하고 없앨 수 있다. 자, 그리고 활성산소를 또 더불어서 스트레스 호르몬 자체는 수용성 비타민 C, 아세로라 C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자, 이 활성산소가 어마어마하게 나와요. 스트레스 상황이 되게 되면. 이 활성산소는 어떻게 제거했다? 자, 복습해 봅시다. 저번 시간에 이 활성산소에 대해서 얘기를 조금 해드렸습니다. 자, 이 활성산소는 이렇습니다. 우리가 에너지를 만들면서 이 세포 내에서 미토콘드리아, 자, 미토콘드리아에서 에너지를 만들어요. 에너지 만들어서 이 DNA를 보호를 해줘야 되죠. 미토콘드리아에서 에너지를 만들 때 에너지도 만들어내지만 이런 활성산소, 미친 애들, 얘네들도 만들 수밖에 없어요. 자, 이 얘네들은 OH-가 가장 안정된 구조는 O 하나에 H가 2개 요렇게 되었을 때 가장 안정적인 구조가 되어서 요게 바로 뭐예요? H2O 물 되어서
이렇게 소변으로 배출이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OH-가를 이렇게 H2O로 만들 수 있는 건 뭐라 그랬어요? 예, 비타민과 미네랄을 먹게 되면은 요 OH가 마이너스가 H2O로 변경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O가 하나, O가 하나래, H가 하나, 그리고 여기에 뭐가 없다 이렇게 되면은요, 우리 몸은 물이 없는 영역이 있다 없다? 없죠. 전부 물이 있어요. 그래서 세포 안에도 물이 가득하거든요. 여기에 이런 형태로 생긴 거지. 자, OHH, 물이 있습니다. OHH, O 하나에 HH 두 개, O 하나에 HH 두 개. 자, 활성산소가 생겼어요. 이 활성산소 OH-가라 그랬습니다. 얘네는요, 이 H 하나를 뜯어간다, 안 뜯어간다? 뜯어간다. 미친 듯이 뜯어간다. 자, 이렇게 해서 H가를 하나씩 하나씩 전부 다 뜯어가요. 그런데 본인이 H를 하나를 더 붙여가지고 이렇게 안정된 구조로 만들 수 있는 게 아니고 어떤 거냐 하면, 어, 내가 팔이 갑자기 잘렸어요. 미치는 거지. 내가 팔이 없어져가지고. 그래서 주변을 보니까 이동훈 리더님 팔이 있어요. 어? 그래서 어쩌겠어요? 이동훈 리더님 팔을 뜯어버리는 거죠. 이해 가십니까? 이동훈 리더님 또 미치는 거예요. 팔이 하나 좀 없으니까. 어? 그래서 막 이렇게 다니면서 안수진 리더님 팔을 잡아 뜯어버리는 거죠. 죄다 팔이 하나 없네? 다 같이 망하는 거예요, 이게. 그게 활성산소가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H가를 막 마구마구 뜯어가지고서 정말 불안정한 상태의 세포로 만드는 게 활성산소예요. 그래서 어떤 세포도 안전하지 않은 거죠. 안전하지 않은 거죠. 그래서 DNA는 당장 문제가 생겨가지고 암 돼 버리겠죠. 얘네들이 그래서 세포의 그 막까지 지용성 요것도 다 없애버리겠지. H가 전부 다 없애버리겠지. 그리고 또 혈관으로 나가가지고서 혈관 내피 세포들을 다 공격하겠죠. 이래서 혈관 내피가 손상이 되게 되고 혈관 내피가 손상이 되면 거기에 막 피떡이 있죠. 피떡들이 이렇게 쌓이면서 결국은 동맥 경화로 이렇게 진행이 되고 그래서 심내 혈관 질환의 가장 많은 원인이다. 이러고 얘네들이 돌면서 어디로 가겠어요? 기관들마다 망치기 때문에 이런 활성산소로 인해서 암의 문제, 그리고 혈관계의 질환들, 심내 혈관 질환들, 그리고 만성 염증이라 그러죠. 어디든지 이렇게 약한 곳을 공격하면서 기관지에 염증이 반복된다, 뭐 관절염이 반복된다, 어디에 염증이 있다가 여기 있다가 저기 있다고 하는 이런 만성염증들의 많은 원인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스트레스하고 이 활성산소하고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를 갖고 있어요.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심장이 마구 뛰고 뇌가 많이 움직이기 때문에 에너지를 많이 소모하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그 에너지를 공급하기 위해서 포도당을 마구마구 쓸어가지고서 단백질 다 녹여서 포도당으로 만들어주고 하는데도 에너지가 많이 쓰이게 되니까. 그래서 에너지도 많이 쓰면서 동시에 활성산소도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하기 때문에 이런 활성산소가 온몸을 떠돌아다니면서 이 스트레스는 사실 아주 복합적이에요. 너무 안 좋지 않아? 내가 내 속에서 활성산소가 암을 만들고 있는데 T세포는 또 그 강력한 T세포는 억제를 해버리니까 암을 해결할 수가 없네? 그래서 스트레스가 반복되면서 결국은 암으로 진행을 하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근데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이 뇌에서 어디로? 호르몬이 혈관을 통해서 표적 기관으로 갑니다. 표적 세포, 표적 기관으로 갈 때, 이 특단의 조치, 이 비타민 C를 가지고서 항산화를 시켜서 이 스트레스 호르몬 자체, 코티졸이라고 그랬어요. 스트레스 호르몬 자체를 빵 하고 항산화 시킬 수 있다면 얼마나 바람직할 것인가 하는 것이죠. 그래서 비타민 C 많이 드세요. 많이 드시면
이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상황이라 하더라도 내 몸이 결국은 표적 세포에서의 문제가 덜 발생할 수 있고 안 발생할 수 있고 그런 이제 아주 좋은 일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게 바로 스트레스다. 자, 스트레스에 대해서 이해를 하셨습니까? 이쯤에서 스트레스에 대해서 제가 정리를 하고 어 아까 면역이나 염증에 대해서 간단하게 얘기를 해 볼게요. 자, 염증이라는 거하고 아까 스트레스 호르몬이 항염 반응을 가져온다 그랬고요. 또 면역은 억제를 시킨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런 현상이 왜 생기는지. 자, 염증이라는 건 뭐냐 하면 우리가 이렇게 세포가 있으면 공격을 받아요. 이 또 이런 놈들한테 공격을 받습니다. 이게 균일 수도 있고 또는 이제 물리적인 자극일 수도 있죠. 외상이나 또는 화학적인 자극일 수도 있어요. 염산, 예? 그리고 면역학적인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의 자극 요소 때문에 세포가 손상을 입게 된다. 자, 그럼 세포가 손상을 입었으니까 회복을 해야 되는데 세포 자체 내에서 회복 재생을 할 수가 없잖아요. 어디에서? 혈관에서 요런 혈관에서 요렇게 회복시켜 줄 수 있는 물질을 갖다 줘야지만이 해결이 되는데 여기서 손상을 입었다라고 한다면 혈관이 세포를 회복시켜 주기 위해서 하는 일이 있어요. 이제 이 혈관의 문을 열기 시작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문을 열었어. 어. 그래서 혈관의 문을 다 지워져 버렸어요. 자, 혈관의 문을 열어 가지고 문을 열면 요렇게 삼출물들이 물이 나가겠죠. 예. 이렇게 물이 나가는 거 요게 염증이에요. 그래서 얘네들이 이렇게 물을 보내면 여기 안에 뭐가 들어 있어요? 비타민도 들어 있고 또 단백질도 들어 있고 이러기 때문에 이 세포를 손상된 부분을 재생시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조금만 이렇게 긁힌다 하더라도 붓잖아요. 그 붓고 있다라는 소리는 지금 회복하고 있다라는 소리와 마찬가지인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면역은 또 어떻게 될까? 자, 보세요. 음, 우리가 이렇게, 자, 세포가 손상을 당했어요. 세포가 손상당했고, 특히 요렇게, 이 나쁜 놈들 와가지고서 균이 들어와가지고 세포에 손상을 입혔어. 그러면 내가 해결할 수 있는 건, 혈액이라 그랬습니다. 자, 혈액에서 문을 열었어요. 문을 여는데, 이게 균이다라고 했을 때는 어떤 현상이 생기느냐면, 요렇게 백혈구들 있죠? 이렇게 백혈구들이 하얀 색깔로 이렇게 진행을 하거든요. 피 따라서 혈액 따라 이렇게 가는데 균이다라고 이렇게 연락을 딱 받게 되면 요렇게 가제트 딸이 이렇게 가제트 딸이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쭉 꼬리가 나오기 시작해 올챙이처럼. 이렇게 해서 이 혈관 벽에 요렇게 다다다다다다다닥 이렇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기다리는 동안에 B세포라는 애가 있는데 B세포. 자, B세포가 어 T세포의 명령을 받아가지고 얘네들을 조그마한 애들을 호중구라고 얘기합니다. B세포가 T세포의 명령을 받아서 자, 균이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은요. 균이다, 그러니까 나쁜 놈이다라고 이물질이다라고 얘기하면 B세포가 항체를 만들어요. 이 항체의 이름이 뭡니까? 우리는 이 항체를 면역 글로불린이라고 얘기합니다. 면역 글로불린. 그래서 글로불린 재료는 단백질이죠. 면역을 만드는 글로불린 항체를 만들어요. 그래서 글로불린이라고 하는 게 혈액 속에 없다면 항체를 못 만듭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면역을 증강시켜 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단백질을 늘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혈액 속에 녹아 있을 때 면역 글로불린을 만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면역 글로불린은 어떻게 생겼냐면 Y자 형태로 생겼어요. 그래서 균이다라고 하면 자, 여기서 B 세포는 뭘 만들어? Y. 자, 화살을 만들어서 쏘세요. 이렇게 해서 자, 이렇게 꽂혀요. 그러면 균의 증식이 스탑돼 버립니다. 자, 이 호중구가요. 이 호중구가 균이다라고 해가지고 이 혈액을 열고 그 다음에 이렇게 헤엄쳐서 가고 하는데 시간이 72시간이 걸리게 돼요. 그런데 화살을 쏘면 뭐 우리가 전쟁할 때도 누가 제일 먼저 가지? 병사 가죠. 근데 병사보다 더 먼저 가는 애가 누구예요? 화살을 쏘지. 화살을 먼저 쏴서 적을 진압을 해야지 병사가 들어갈 수 있잖아요. 똑같아요. 그래서 화살을 먼저 쏴요. 몇 시간 안에? 12시간 또는 3시간, 뭐 미리 만들어진 거면 3시간 정도 걸려요. 그러니까 3시간, 12시간 안에 이렇게 화살을 다 만들어 가지고서 쏩니다. 화살을 이미 갖고 있다면 3시간 안에도 쏠 수 있어요. 그래서 그게 항체가 하는 역할이에요. 그래서 예방접종을 맞기도 하고 하는데 화살을 쏴. 그러면 균이 증식하지 않지만 화살을 못 쐈어. 72시간 동안에 이렇게 이 호중구라는 애들이 병사들이 갈 때까지 기다리게 되면 균은 시간당 2만 마리씩 늘어나게 되는 거예요. 감당할 수가 없는 거죠. 특히 바이러스 균이다. 이 바이러스 균은 암을 일으키는 애들입니다. DNA를 활용해서 증식하기 때문에 암이 잘 발생하게 돼요. 그래서 뭐 경부암, 그 자궁경부암도 바이러스 때문이어서 예방 백신을 맞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위암도 이 위장 안에 있는 그 균들 때문이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자꾸자꾸 나오잖아요. 바이러스는 DNA를 활용해서 증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면역이라고 하는 거는 이런 개념인 거죠. 그래서 항체를 만들고 그러고도 해결이 안 되면 T세포가 직접 가서 이제 죽여요. 처음에 병사들 보내놓고 해결이 안 되면 마지막에 T세포랑 NK, 즉 자연 살해세포 이런 애들이 가서 이 세포를 죽이는 애가 자연 살해세포이고 T세포는 직접 가서 균을 때려잡는 애들이거든요. 암을 때려잡고 균을 때려잡고 세포는 전혀 손상시키지 않으면서 그 타겟율이 굉장히 뛰어난 겁니다. 그래서 염증과 면역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로 이렇게 진행이 돼요.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우리가 받았을 때 염증은 억제시킨다. 무슨 얘기예요? 이 물은 줄어든다. 이게 물을 빨리빨리 줄어들게 해서 이렇게 늘어나면서는 신경을 누르니까 아프기도 하고 이게 되게 불편하고 한데 이렇게 줄어들게 하니까 굉장히 가벼운 거죠. 이런 역할을 하면서 동시에 면역을 떨어뜨린다. 즉 B세포로부터 항체를 형성하지 못하게 하는 거죠. 균이다라고 명령을 받았을 때 항체를 만드는데 T세포 자체를 억제시키고 또 T세포의 그 파괴력을 억제시키기 때문에요. 면역력이 너무나도 떨어지게 된다. 그러나 염증은 줄어들게 된다. 이게 바로 염증이고 이게 바로 면역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면역은 자기와 비자기 중에 누구를 공격해? 비자기 중에서도요. 유해한 애들만 공격하지 무해한 애들은 공격하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땅콩을 먹었어. 이거는 무해하잖아요. 이물질이지만 그런 애들은 공격하지 않는 거죠. 이걸 누가 판단한다? T세포가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백혈구 중에서 호중구도 있고 T세포, B세포 있는데 T세포가 이거를 구분하게 하는 것이죠. 그런데 스트레스 자체는 T세포를 억제하기 때문에 이걸 구분하지 못해서 바이러스 등에 의한 공격도 굉장히 많이 받게 되고 항체를 못 만들어내고 그래서 우리가 면역을 증가시킨다라는 의미는 뭘까? 단백질을 많이 먹고 항체를 많이 만들어내는 게 상당히 면역력을 증가시키는 방법이에요. 그럼 균으로부터서는 자유로울 수 있는 거죠. 균이 생기자마자 T세포가 명령을 하면 그러면 바로 항체를 만들어 갖고 딱 잡고 수갑을 채워서 증식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72시간 후에 누가 와요? 호중구가 와가지고서 마하고 이 호중구들도 굉장히 강력하거든요. 먹자마자 얘들은 다 사가버리게 돼요.
그래서 그런 역할을 하면서 외부로서의 어떤 물질로부터 우리 몸을 보호하고 또 T세포가 우리 몸 자체에서 DNA가 변형이 일어났다. 이걸 감시하고 있다가 누구를 보내느냐? NK와 T세포를 보내요. 그래서 직접 암세포는 자연 살해세포하고 T세포가 공격해서 완전히 박살내게 만들어 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늘 우리가 암도 만들고 하는 거지만 바로바로 T세포 자체가 그런 역할들을 해요. 이 T세포를 살리려면 스트레스를 좀 줄여야 되겠죠. 스트레스를 줄이려면 혈관 속에 있는 이 호르몬 자체, 스트레스 호르몬 자체를 항산화시켜버리는 이런 역할이 가장 아주 이제 효율성이 높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죠? 그건 그 최고인 것 같아요. 아스로라씨. 그리고 활성산소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는 거, 자, 미토콘드리아를 보호할 수 있는 건 코큐텐 항산화이고요. 그리고 세포의 막을 보호할 수 있는 건 지질, 예, 비타민 E, 파셀리늄 E 같은 비타민 E, 그리고 혈관 속의 수용성인 거는 비타민 C, 점막에 있는 것들을 보호할 수 있는 거는 비타민 A. 예, 이것이 바로 항산화의 매력이며 스트레스를 초전박살할 수 있는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면역력을 증가시키려면 제일 중요한 게 뭐였어요? 단백질. 그래서 아기들이 자주자주 감기를 한다? 이거는 감기 바이러스조차는 내 몸에서 해결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가장 쉬운 바이러스인데 그거조차도 자주 어택이 된다면 이 아이는 단백질이 매우 매우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다른 게 부족하지 않고 단백질이 부족한 상황이니까 우리가 프로틴을 꾸준하게 유지시켜 주게 된다면 면역력도 상당히 많이 증가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건강하게 한번 살아봅시다. 네. 긍정적인 사고와 좋은 판단과 좋은 선택과 그리고 외부에서 좋은 선택, 이 에이스 선택을 잘 하셔가지고서 9988234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여러분. 오늘도 건강 고맙습니다. 네.